반갑습니다. 최현백 의원입니다. 부시장이 애결이 첫 번째 출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인사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질 못한 점 이해하세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정자기업 붕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중상을 입은 청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남시 의원으로서 93만 성남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 약 처방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후 약 처방이라도 과하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성남시 의회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행사, 축제성 예산 등 불효 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 조정하여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 4월 10일 백현동과 판교동 통장회의에서 본 의원의 인사말 요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시장님, 네, 정자교 붕괴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많은 하늘의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무고한 시민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중상을 입으며 성남 시민의 자존심이 붕괴되고 시민들은 또 다른 사고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시장으로서 돌아가신 시민께, 그다음에 치료받고 있는 시민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민 전체 여러분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어디 비단 성남시 공직자뿐이겠습니까? 저희 성남시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정자교 붕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수사당국이 전담반을 꾸려서 이미 수사에 착수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는 별개로 성남시는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수습을 위한 조치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또 하러 가시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에 관한 안전 대책은 결국은 돈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 부시장님 추경의 긴급 정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정 예산 편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수정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죠? 네, 저희들이 40억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70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재난안전 담당관실하고 각 구청하고 해서 70억으로 돈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는데 네, 네. 맞죠? 일단 늦게나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늦었지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의 정자교 붕괴 여파로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제 긴급하게 안전 진단에 착수했어요. 네. 언론에 따르면 성남시의 관내 교량 정밀 진단 예산에만 한 5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교량에만 성남시 전체 교량에 필요한 정밀 진단 예산을 한 500억 이상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량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시장님. 지금 상황이 네. 우리 관내 구조물이 터널, 지하차도, 고가도로, 육교 등 수많은 구조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러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과거 30년 전에 일기 신도시 할 때 건립됐거나 그때 시공되었던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안전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 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네네. 지금 일기 신도시의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예, 예. 따지면 원도심은 50년 됐어요. 네네. 성남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교량, 육교, 터널, 지하차도 이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 의원 네, 저도 지금 동의합니다. 사항이. 예, 네? 의원님. 네. 그래야지 지금 우리 93만 성남 시민의 공포와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 네. 그래서 결국 돈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상이 이게 적기에 이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또 다른 사고를 초래한다면 성남시나 성남시 의회나 우리 돌이킬 수 없는 가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예결위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해 삭감 조정하고요. 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예결위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수정 예산 편성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편성하시는 수정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하고 동의를 구한 겁니다. 그렇게 정작 요건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긴급한 현안에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참 묻고 싶고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모란역 연장 기재부 예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예, 올리도록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아니 추진 현황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네네. 예타 결과에 대한 예상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차 점검 회의를 하기 전에 BC를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사실은 통과 여부를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네, 앞으로 진행되는 2차 점검 회의라든지 분과위원회 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 8호선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철도 사업들이요. 대통령 네네.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 신상진 시장님, 도의원, 시의원, 저까지요. 특히나 이제 8호선 다 선거 때 공약 사항이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분당각 국회의원, 네네. 성남시장 예. 모두 국힘 소속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부시장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종합평가를 할 때요. 경제성 플러스 정책성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책성 평가는 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부족한 경제성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시장님이 뭐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 기재부가 뭐 부시장님께서 조사하신다고 뭐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막말로? 뭐 제가 개인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시 전체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8호선 에타 이번에 모란 판교 에타 부러지면 말입니다. 이게 성남시 1호 에타 사업이에요. 이게 부러지면 결국 판교 서현 분당 5포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올라가 있는 이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위례 트램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가보셨나요 혹시? 가지 못했습니다. 뭐 정자교 때문에 뭐 시장님은 참석하신 것 같던데 그 내용 좀 살펴보셨어요? 위례 트램? 네, 직접 트램 설치할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 전에. 그래요? 예. 그 위램 착공식 소식 듣고 우리 부시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어느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 여건이 그 기반으로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잘된 일이죠. 예. 그 에타 면제 사업으로 이제 착공식까지 가졌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판교 트램 이제 우리 성남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1호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판교 트램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죠? 네, 전액 11호 추진되는 것도 파악하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 파악하셨죠? 네, 그 영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곤란한데 예, 영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폐업했고요. 질문의 요지가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 길바닥에서 승하차 시키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무엇이에요? 뭐 지금 현재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태로 저희들이 저희 사업을 인계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왔었습니다만 그분이 사업 역량이 지금 현재 부족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한테 사업을 주지 않는 것으로 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예, 지금 지난 연말 12월 31일까지 폐업을 이미 결정이 됐고 1월 1일서부터 지금 길에서 우리 시민들 지금 그 승하차 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4월이에요. 뭐 이 정도 됐으면 도시계획상 그 종합버스 터미널은 한 곳밖에 지정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그 현재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 터미널을 어떻게든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부지를 찾든지 뭔가 최소한 몇 가지 플랜을 놓고 검토가 바로 시작됐어야 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그 지금 물론 앞으로 말입니다. 터미널이 이 철도가 발달하고 지하철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그 대중교통에서 이제 버스의 역할은 좀 어느 정도 좀 하향되고 있죠. 좀 저하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이 갈 수가 있고 철도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반면에 철도나 지하철이 못 가는 곳은 또 버스가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이 대중교통에 있어서 그 시외버스라든가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공공재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공공재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버스 터미널에 대해서는 소셜 인프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지나 혹시 그거를 개인으로부터 사업자로부터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로 적절한 가격이나 저희들이 그것에 맞는 일종의 자산 가치에 맞는 혹은 자산 가치를 조금 더 오버해서 줄지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그 갭이 더 상당히 크다는 물론 부시장님, 예, 이 성남 우리 종합버스 터미널 예.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워낙에 정상화를 좋아하시니까 저도 네네. 정상화라는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그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 정상화를 위해서 그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수립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뭐 기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조만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안에 예, 예. 의회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 네네. 전용 경기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네네. 뭐 중단을 시켰어요. 네네. 이어서 이제 분당 보건소 신축 이전 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 위치에 신축한다라고 결정이 내려졌더라고요. 이거 두 개 다 시장님 공약 아니었어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분당 보건소 신축 이전. 이거 두 개 다 시장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 혹시- 맞아요. 예. 네, 시장님, 부시장님. 네. 아니 공약을 그냥 손바닥 뒤엎듯이 이렇게 쉽게 뒤엎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더군다나 e스포츠 경기장 말이죠. 경기도 100억짜리 공모 사업이었어요. 아니 우리 시장님은 뭐 도비에 뭐 그렇게 뭐 알레르기 있습니까 그래? 청년 배당 도비 70% 70억 나오는 거 안 하겠다고 예산 편성도 안 해가지고 준예산 사태까지 만들고 e스포츠 경기장 100억짜리 경기도 공모 사업 따왔더니 이것도 안 한다 그러고 분당 보건소 현재 신축에 할 때 말이에요. 부시장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분당 보건소 말입니다. 2009년부터 15년 동안 우여곡절 겪고 MOU 체결했다 파기하고 또 체결했다 파기하고 우여곡절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10여 년 동안 진행돼 왔던 분당 보건소 신축 이전 공약까지 해놓고 이렇게 손바닥 뒤엎듯 한 방에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바쁘셔갖고 이거 체크 못 하신 것 같아요, 부시장님. 그렇죠? 분당 보건소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 보건소 현재 자리에 신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배경에는 그 자리가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네. 지금 답변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았어요. 제가 이것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분당 보건소잖아요. 네. 그 뭐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시장님 위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실국장님들이 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국장님들이 15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15년 동안 분당 보건소 신축 이전. 그리고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갖고 오라 그 자료 요구했는데 그 회의록 봐야겠지만 지금 접근성을 제일 이유로 들어요. 접근성 따지려면 저 분당구청 앞에 그 잔디광장으로 하세요. 분당 보건소니까 분당 중심에 있는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그 접근성 좋습니다. 지하철 뚫려 있죠. 버스 노선 줄줄이 가죠. 접근성으로 접근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분당 보건소 분당의 끝자락에 있어요. 야탑 중원구하고 경계에 있어요. 무슨 접근성을 얘기하고 명분 떨어지게. 그만큼 검토가 안 되고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e스포츠 경기장 분당 보건소 신축 이전 다시 한번 재검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사실 뭐 질의를 몇 가지 먼저 드렸어요. 다음 6월에 이제 시정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좀 부장께 시정 질의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